다짜고짜 장관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미와 개미에 대한 그 우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예상치 못한 장관님의 발상의 전환에 저는 정말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과 같은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네, 맞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룡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할게요.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독서? TV? SNS 활동? OTT? 대인관계? 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에는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되도록 좀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지식도 쌓여서 어느 순간에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진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재료를 갖고 같은 양념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음식의 가짓수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생각의 요리사 중에서 최고로 뽑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조금도 지체 없이 바로 이어룡 교수님을 꼽는데요. 이어룡 교수님의 발상 또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있으면서 그 한마디로 시공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88 올림픽을 기억하시죠? 혹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요, 그때 당시 나왔던 그 굴렁쇠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텅 빈 운동장에 한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도록 한 것은 바로 소란 대신에 침묵, 꽉 참 대신에 비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발한 이어룡 교수님의 생각은 세계적으로 큰 놀라움을 불러왔던 거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룡 교수님은요, 생각하는 데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세계의 초리더가 될 수 있었던 바탕인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긍정적인 소통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어룡 전 문화부 장관님을 처음 뵌 것은요, 한불문화 포럼 때였습니다. 장관님은 정말 바쁜 일정으로 미처 연설문을 준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요, 정말 머리를 탁 칠 만큼 독특하고 적절한 비유로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자아냈답니다. 통역을 해야 되므로요, 저는 스피치가 시작이 되기 전에 장관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다짜고짜 장관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님, 혹시 말씀하실 내용을 생각해 두셨는지요? 이솝 우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솝 우화요, 장관님? 어떤 얘기를 하실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미와 개미에 대한 그 우화 있지 않습니까? 한불 포럼에 참석한 문학의 인사들을 매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정말 장관님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더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으나 포럼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서 장관님께 계속해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저 혼자 장관님을 독점할 수 없었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통역을 맡은 제게 닥친 문제는 이어룡 장관님께서 문학의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는, 제가 생각하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좋은 개미가 아니라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매미에 비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문학의 인사가 개미가 아니라 매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문화포럼에 참석한 많은 문화계 사람들이 놀기만 하는 매미의 비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저에게도 오는가 싶었습니다. 드디어 장관님이 스피치할 순서가 되어 한불 문화계 인사들 앞에서 오찬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이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통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살포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장관님의 기발한 아이디어, 네, 그 장관님의 생각의 전환이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니까 좋은 거고, 매미는 노래나 부르면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나쁘다는 식의 단순한 흑백 논리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생산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시면서 문화인의 역할을 매미의 울음소리에 비유한 이 예상치 못한 장관님의 발상의 전환에 저는 정말 강한 인상을 받았답니다. 발상의 전환은요, 이효령 교수님이 리더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한 큰 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생각이라 하더라도요, 남을 위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장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효령 선생님의 상대를 감동시키는 이 선한 통력의 시작은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책을 읽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수많은 교류를 하시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기본으로 다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효련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부족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나 철학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 토양에 충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참 너도 나도 전문 지식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기본 베이스가 탄탄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기회였습니다. 몇십 년째 사회 전반, 특히 문화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통용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과 분석, 이해, 표현, 전달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깥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조용한 정신적인 리더로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겠지만은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효령 교수님은요, 시대와 장소의 조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서요, 자신의 지혜를 기발한 재치로 표현을 해냄으로써 세계의 초 리더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또 세계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이효령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안또!